배 대표님, 예.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뭐 연일 언론에서도 참 대서특필해서 그 폭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그분에 대해서 당 부당을 떠나서 어떻게 방통위원장 된 지 하루 이틀 만에 탄핵을 해버리느냐,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다고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뭐 폭주랄까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이 흥하는 길일까요, 망하는 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고 박사님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우리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한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전 대표는 귀를 안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면 이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니까. 그렇죠. 오죽했으면 중도층도 있고. 아니, 이재명 전 대표와 깐부가 누굽니까? 정성호 의원 아닙니까? 예.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예. 큰일 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일극체제로 가면 안 된다.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DJ도 안 그랬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박지원 DJ도 의원도 그렇죠. 박지원 의원도 오죽했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호남 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선상님이라 그랬죠. 선상님, 우리가 저기 한번 정권을 가져와야지요 이랬지. 아버지라고는 안 했으면. 아버지는 집에 있어요. 왜 족보를 그냥 깔아 뭉개버립니까? 지금 어버이 정당 아닙니까? 아버지 정당.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탄핵 말이 되나? 탄핵 말이 되나? 탄핵 신중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탄핵했다가 어떤 역풍을 맞았느냐,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두관 후보자가 지금 전당대회에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두관이 누굽니까? 경남 남해 이장부터 시작해서 MBC 성공시대에도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해서 장관까지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집단 쓰레기입니다. 집단 쓰레기입니다. 아니, 자기를 장관으로 만들어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당을 집단 지성이 아니고 집단 쓰레기라고 그랬죠. 자기가 실체를 본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라 그러면 또 무슨 또 색안경 끼고 무슨, 아니, 자기가 이게 전당대회를 뛰어보니까 완전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집단 쓰레기입니다. 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거 순회 경선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관심도. 나 부끄럽, 아니, 낯짝 뜨거워서 정말 뭐 말도 못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재명 전 대표가,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 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더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네. 그런 또 각종 이야기와 의견이 샘솟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80노인 아닙니까? 80노인의 이 박지원 의원이 그 정말 고언을 하는 겁니다. 고언을. 자기도 정말 아부 떨고 싶겠죠. 지금 전부 세상 천지가 민주당에서는 아부 떠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고 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아부를 떨 필요가 없는 나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더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박지원 의원은 하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좀 당장 지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총선에서 이겼다고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분석을 합니다만, 계속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특검하면, 야, 와, 특검하냐? 민생해야지. 야, 왜 자꾸 탄핵시키냐? 검사 탄핵시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에 그냥 결의해버리냐, 통과시켜버리냐. 그러면 항상 아니, 총선 압승했지 않냐? 이게 민이다. 국민들이 지금 이걸 하라고 우리한테 손을 들어준 거든.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지지율은 27%입니다. 제가요,
정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려면 지지율이 60%는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한 60% 가까이 나오면 저는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30하고 민주당이 27이고 조국혁신당이 9%인 지지율을 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돼도 이번에는 탄핵 시도를 해도 사퇴 안 하거든. 우리가 그대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발 유튜브 좀 보십시오. 다른 유튜브 말고요.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정말 뭐가 미래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단 하나.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통위 운영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는 이렇게 의결 안 했습니까? 아니 거기는 TV조선 그 점수까지 고치다가 거기 방송정책국장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사법 처리됐고 본인도 지금 재판 중일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더군다나 또 국회까지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요.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견제도 원래는 아무리 여당이라도 정부가 그렇게 일방 독주하는 것을 국회는 견제를 했어야죠. 네. 그래 놓고 지금 뭐를 바꾸자 그러면은 방통위원회를 법을 바꾸자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 바꿔라 이거예요. 지금 협의하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예. 협의하고 다음 정권에는 정권이 재창출이 되든지 아니면은 정권이 바뀌든지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끽소리도 못 할 거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재창출된다 하더라도 이 법은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아무 끓이끼거나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진숙까지 이제는 탄핵을 시켰으니까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사하는 동안에는 직무 정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 박사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까요? 기각입니다. 100% 기각이죠. 그러면 기각돼서 온 사람 이진숙 방통위원장 더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대치기만 당한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원회 개정법을 만들면 국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결정하고 2027년 대선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정권 재창출이 되든 정권이 바뀌든 이건 시행한다. 새 정부 시작. 그러면은 아무런 반발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22대 국회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분석 다 해주고 컨설팅을 해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지금 위메프 팀원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 다수당 어딥니까, 고 박사님? 21대 국회 아닙니까? 다수당 어딥니까? 다수당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거대 야당이죠. 22대 국회 다수당 저는 뭐 했냐 이거죠. 지금 2달이 되도록 민생 법안 처리 하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했다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나라 망치는 법만 지금 강제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다가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만 김문수가 오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과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5%인데 민주당은 27%, 8%라 차이가 지금 납니다. 오차범위 밖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크게 대승을 거둔 데가 수도권 아닙니까? 서울, 예. 인천, 경기. 인천, 경기 34대 31이요. 국민의힘이 34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33대 24입니다. 서울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에서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기도는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힘이 6석밖에 못 가져온 곳입니다. 예. 거의 60석 가까이나 되는 의석 중에서 6석 10분의 1밖에 못 가져왔는데 지금 지지율은 숫자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앞선다. 그런데 총선에서 민의가 우리 꼴리는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고 피로감입니다. 국민들도
정말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응가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친명의 자장이고 진짜 이재명이 가장 신뢰한다는 정성호 의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 야6당이 뽑았느냐. 왜 탄핵을 한다고 그러냐. 탄핵은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하는 건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면은 탄핵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고 자기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도 다수 의견은 탄핵이 아닌 쪽으로 지금 이렇게 기류가 잡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김두관 후보하고 토론하면서 탄핵의 요인이 쌓여 있고 민생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김두관 후보는 아니 대통령 중임제로 해서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는 조기 대선 이걸 지금 9월 정기국회 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은 지금 탄핵 요인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지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탄핵 요인이 쌓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성호 의원과는 다른 인식을 드러내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이거 짜고 치는 약속 대련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예. 한 사람은 치고 나가고 또 정성호 의원은 또 대국민 그런 여론전을 의식해가지고 물타기 예. 수위를 조절하 이런 거 아닌가. 또 박지원이 보통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딱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합 배드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합 배드캅이고 이제 선한 경찰 또 악한 경찰을 돌리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은 정성호 의원도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과연 이재명의 모든 걸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박지원과 정성호는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을 어느 순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최선이냐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무너진다고 해서 너무 이게 정말 협착돼 있다가 민주당까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 주필이죠. 어떤 글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 글이 나옵니다. 한간에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만 안 나오면 누구라도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당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성호 의원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예. 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우리가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받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정성호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탄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요.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탄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든이 싫다고 해서 바이든을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싫다고 트럼프를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을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고 박사님 아시겠지만은 2004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 뭐라 했습니까? 그때 선거 관련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탄핵 가결이 된 건데 헌법재판소는 오죽했으면 선거법은 위반한 거다 그랬어요. 예. 선거법 여러분들 법률 위반했어요. 그런데 왜 탄핵이 안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뭔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위반인데 나는 싫어요.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로 탄핵이 된다. 어린 반부르지도 없는 소리고. 두 번째,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 임기 단축
무슨 중임제 이것도요 준 탄핵이에요. 준 그렇죠. 탄핵 이것도 사실상 탄핵이죠. 저는요 우리 진짜 국회의원들을 저는 업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국회의원들을 탄핵했. 아니 우리 고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다 적용시켜 버리면 이거는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2032년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있는 해입니다. 두 개를 합해버려요. 그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고 지금 법을 바꾸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됩니다. 왜?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요. 2032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고 네. 2032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건 개헌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지금 하여튼 간에 저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탄핵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직무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 안 되면 탄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고치니까 헌법에 있었던 그 리콜 소환제도라는 것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웃긴다니까요. 어쨌든 지금 예. 이재명 폭주 열차가 정말 브레이크 없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도 이재명은 난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칼럼을 썼던데 예. 결국은 이재명으로서는 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판을 뒤엎지 않고는 본인이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9월 그 성공이 되겠습니까? 아니 9월 10월 이제 재판이 그러니까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예. 있는데 근데 저는 1심 선고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중도층은 확 돌아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도층이 확 돌아서는 것을 막는 최고의 방탄을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제 이재명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결국 그 이재명 이런 폭주의 끝은 폭막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디든 간에 일방 독주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희망적이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심지어는 김두관 후보자 같은 사람이 적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집단 쓰레기 소리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집단 쓰레기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저는 정말 위태롭다. 지지율도 보면 위태롭다. 네. 그래서 이재명을 따라서 레밍처럼 낭떠지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민주당 결국은 같이 공도 동망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밍은 우리 홍준표 시장이 좋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